부틀레아는 가지치기 할 때 포인트가 있어요. 요 이파리가 나오는 바로 윗부분을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농이신 안피디입니다. 오늘은 꽃이 2배 폭발하는 부틀레아 가지치기 방법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틀레아가 안 그래도 많이 피는데 더 피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가지치기만 잘해도 꽃이 2배가 아니라 뭐 4배? 그렇게도 필 수가 있죠. 부틀레아가 참 매력 있는 꽃인 게 가만히 있어도 많이 피는데 내가 신경을 쓰면 더 예쁘게 더 많이 필 수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직접 가지치기 한 건데 벌써 이렇게 위에 지금 꽃을 물려고 올라오는 게 이렇게 벌써 보입니다. 제가 같은 연생에 가지치기를 안 한 친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은 연생이죠, 얘네들? 지금 가지치기를 얘네들은 안 한 애들, 얘네들은 얘네들이거든요. 확실히 새로운 순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온 게 보입니다. 가지치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첫 번째, 가지치기를 해주면 꽃을 제가 2배라고 얘기했는데 2배가 아니라 4배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이 부틀레아는요, 꽃이 오래 난 가지에서만 핍니다. 가지치기를 해주면은 새로운 가지가 자라기 때문에 거기서 꽃이 나오는 거고,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은 작년에 살아있던 가지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안 피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 4개, 5개로 벌어졌잖아요. 네. 여기서 또 필 거고 위에서 자르니까 또 밑에서 새순이 올라오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정말 4배가 아니라 더 이상.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 부틀레아는 줄기가 상당히 얇은 편이에요. 얘네들 안 해주면은 바람이 불면 이게 나중에 끊어질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부틀레아 우리 원종 아시죠, 우리 네. 에바님? 굉장히 길고 큽니다. 늘어지죠, 이렇게. 예. 근데 이렇게 쳐줘야 늘어지지가 않아요. 안 늘어지잖아요, 보시면. 그쵸? 네. 탱탱하잖아요, 지금. 얘는 좀 있으면 이제 늘어지게 생겼죠, 이제. 네, 그래서 그 3가지 이유가 있다. 가지치기를 하면은 이렇게 따박하면서도 꽃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고, 가지치기를 안 하면 이렇게 쭉쭉쭉 늘어지는 거죠. 이 부틀레아가 굉장히 좀 강한 꽃이에요. 예전에 런던 대공습에도 전쟁으로 폐허가 됐는데도 뿌리를 내리고 또 거기서 생명을 또 피웠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쟁 당시에 또 폭격지대의 생존자, 그런 별명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척박하고 또 오염된 환경에서도 실제로 굉장히 또 잘 자란 애들이 바로 이 부틀레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지치기 할 거는 부틀레아 중에서도 버터플라이 캔디 시리즈거든요. 네, 일반 부틀레아는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네. 키가 크고, 얘네들은 사람 무릎 아래에서 크는, 키가 작은 게 더 특징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초여름부터 해가지고 거의 초겨울까지 12월까지 피는 거 봤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개화 기간이 굉장히 또 길다,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꽃도 엄청나게 피죠, 얘네들이. 정말 많이 피요. 네, 그래서 꽃이 진 부분을 커트를 해주면 거기서 또 피고 또 피고, 그 다음에 내한성도 강하고 땅을 뭐 딱히 가리지도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단연생이잖아요. 매년 끊임없이 핀다. 그러면은 가지치기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나요? 이 부틀레아가 수국이나 다른 관목류에 비해서 이파리가 늦게 나옵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 요즘이 굉장히 좋다. 이 부틀레아는 가지치기 할 때 포인트가 있어요. 요 이파리가 나오는 바로 윗부분을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부틀레아 줄기 끝에는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은 꼭대기 줄기만 자라게 하고 그 아래까지들은 못 자라게 억제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가지 끝을 그대로 놔두면 격가지가 안 자라는데 그만큼 꽃 피울 자리도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줄기 끝을 잘라주면 옥신의 흐름이 끊기면서 그동안 못 자랐던 즉 옆가지가 활발하게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지마다 꽃이 피게 되는 거죠. 이파리가 나오는 윗부분, 여기를 기준으로 잘라주면은 굉장히 좋다. 혹시 그러면은 이게 가을에도 잘라도 괜찮은 건가요? 가을에 이걸 너무 깊이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가을에는 죽은 꽃 때 그 정도만 정리해 주는 게 사실 좋아요. 왜냐면 가을에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가을에 또 자극을 받아가지고 새순을 뽑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동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웬만하면은 가지치기를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냥 다듬는 정도가 좋다. 겨울을 지나면서 애들이 어디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봄에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네. 봄에 정확히 그 어느 부분이 죽었는지에 따라서 수영을 잡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에서 이파리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 윗부분은 보시면은 이파리들이 왜 없을까요? 작년에 이미 꽃을 폈고 한 해를 보낸 거, 이런 애들이 나중에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전체에서 이파리가 많이 나와 있는 부분,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얘네들을 모아서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좀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만 잘라도 벌써 좀 어떤가요? 시원하네요. 네, 시원하죠. 이 정도만 해줘도
많이 끝났어요. 여기서는 이파리 촉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촉에서 갈라지면서 이게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이 촉이랑 좀 최대한 가깝도록 좀 전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 윗부분이 고사가 될 수가 있어요. 촉에 최대한 가깝게끔. 네, 촉이랑 가까울수록 여기서 얘네들이 더 꽃이 잘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촉이죠. 촉을 기준으로 좀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나서 잔가지나 죽은 가지를 좀 정리해주면 좋아요. 이런 잔가지들은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좀 정리해줄게요. 얘도 지금 죽었잖아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까요? 만져보거나 까보면 됩니다. 네, 까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부러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단면이 지금 보면 어때요? 이게 지금 말라 있잖아요. 예. 네, 이런 거는 지금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죽은 가지들은 좀 과감하게 저희가 정리해 줄게요. 이 윗부분도 죽어 있으니까 얘도 좀 잘라주고. 네. 자,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많이 정리가 조금 됐어요, 지금. 그리고 중요한 게 옛날에 피다 만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네,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불필요한 에너지가 갈 수가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수영이 좀 맞는지 이렇게 좀 보시면 좋거든요. 근데 얘는 살짝 오른쪽으로 쳐져 있죠, 보시면은. 네, 그래서 저희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좀 정리가 좀 됐죠, 지금. 그럼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있나요? 우리 항상 소개하는 이 완효성 비료 멀티코트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전정하고 나서 조금 뿌려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어린애들일수록 조금 건조에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물을 잘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좀 나이가 있는 이런 친구들은 건조에 굉장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 물은 적당히 땅이 촉촉할 정도로 그 정도로 주시면 됩니다. 식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물은 흠뻑 많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가 착근 전까지는 겉흙이 말랐을 때 그 정도 물을 주시면 되고, 크게 사실 이 붓들레아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나무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저희 농장에도 심어놓고 신경을 안 써서 여름 내내 물을 안 줘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내년 봄에 또 살아나는 걸 보고 그 정도로 신경을 안 써도 사는 나무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 붓들레아는요, 데드 헤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꽃 피고 나서 남은 애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애들 많거든요.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은 좀 쳐줘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뭐 크게 어려운 거 없다. 네. 이 정도만 돼도 11월까지 문제없이 개화가 계속 된다. 얘네들은 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빛을 6시간 이상 풀로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에는 굉장히 또 잘 맞다. 그리고 흙은 기본적으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싫어하는 나무가 있나요? 그런 나무는 없죠. 네, 그런 나무는 없죠. 배수가 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내한성이 한 15도에서 20도까지 또 견디는, 거의 뭐 전국에서 다 된다. 마크로필라 깻잎 수국들 보면은 안 피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얘네들은 꽃이 무조건 핀다. 정리 한번 할 텐데요. 붓들레아는 4월 말에서 5월 초, 특히 새싹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런 새싹들 보이시죠? 이 새싹들 나오기 시작하는 사인이 보이면 전정할 시기가 됐다. 가을에는 너무 좀 심한 이런 강전정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강전정을 해버리면 애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세력을 키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세력이 커지면은 이제 얘네들이 동사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 잘 하시면은 이렇게 꽃이 2배 폭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지치기 하는 법 배워봤습니다. 버터플라이 캔디 시리즈 6가지 종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붉은색 계열의 그 리틀 루비, 그리고 리틀 핑크, 그리고 하얀색 계열의 리틀 화이트. 내가 진한 보라를 하겠다. 리틀 퍼플을 추천하고, 연보라색을 좋아한다. 리틀 릴라나 스위트 하트,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화분에 있는 거랑 땅에 심는 거랑 확연히 다릅니다. 지금 여기 옆에만 봐도 화분에 이 토량이 크니까 훨씬 잘 자라잖아요. 만약에 내가 화분에 심겠다, 그럼 큰 화분을 쓰셔야 돼요. 수영이 금방 잡히고 금방 자랍니다. 식재 후에는 저희가 영상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를 강정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리틀 루비랑 리틀 스위트하트, 이 2가지를 좀 좋아합니다. 왜냐면 리틀 루비가 색감이 강해요, 제일. 그래서 좋아하고, 리틀 스위트하트를 좋아하는 거는 개화량이나 적응력이 가장 좋았던 게 리틀 스위트하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죠? 하나에 3만원이 6종으로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완효성 비료,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조금씩 놓는 이 멀티코트라는 비료가 있어요. 식재하시고 나서 다른 거 뿌리지 마시고 이것만 뿌리시면 되는데, 특별히 이제 10만원 이상 구매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 멀티코트 비료를 한 통씩 이제 서비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심지 마시고요, 여기가 쇼트가 나오는 부분에서 위를 잘라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높이로 잘라주시고, 옆에 좀 죽은 가지들 잘라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심어주시면 됩니다. 심어주신 후에 완효성 비료를 한 20알에서 30알 정도 뿌려주시고요. 그러시면 올해 다 꽃을 볼 수 있습니다.